다음 편지는 메겔로이 여사에게 받은 봉투 안에 다른 메모들과 인터뷰 필기본, 내게 보낸 원본 편지와 함께 마지막에 읽으세요. 라고 표시된 별도의 봉투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봉투에 있는 다른 서류들은 1947년에 일어났던 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만 정부가 나를 마지막 재배치 지역에 정착시킨 지 몇 달 후부터 나는 정기적으로 에어롤과 소통을 계속했습니다. 로스웰 사건이 있고 거의 40년이 지난 후에야 내가 에어롤과 텔레파시로 소통을 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히말라야에서 실종된 3,000명의 부대원 중에 한 명이 바로 나였던 것입니다. 도메인 아눈나키 사절단과 탐색장치 생명의 나무 덕분에 실종된 부대원 전원의 소재가 이 시점에서 모두 파악되었습니다. 에어롤과의 소통으로 내가 지구에서 보낸 과거 8,000년 동안 생의 기억들을 일부 되찾았습니다. 이 기억들 대부분은 사건들을 오랫동안 되짚는 거에 비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즈비로서의 내 자각과 능력을 회복하는 데에는 필요한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도메인 원정대에서의 삶에 대한 기억의 조각들을 희미하게 남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도 간호사였지요. 대부분의 삶에서 나는 계속 간호사였는데 익숙했기 때문에 간호사가 되기를 고수했습니다. 또 나는 포유류, 특히 그들 손보다도 더 벌레같이 보이는 몸을 가진 도메인 생물학적 존재들의 종족, 구성원들 같이 사람들을 돌봐주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인형 몸조차도 가끔씩 수선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 과거에 대해 더 많이 기억함에 따라 나는 내 남은 생은 미래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현재 내가 도메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한 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제국 전자 스크린을 망가뜨리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지옥이라 불리는 지구에서 사는 다른 모든 이즈비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영원한 수감자인 것에도 변함이 없지요. 나는 내 생물학적 육체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제국의 기억 삭제 과정을 거쳐 곧장 윤회하게 되고 과거의 기억이 전혀 없는 또 다른 어린 아기의 몸으로 들어가 전부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걸 강렬하게 자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메인 원정대 대원들은 수천 년 동안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에어롤이 말하길 아무리 실종된 부대의 장교와 대원들 모두 어디 있는지 찾아냈더라도 그들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지구에 살고 있는 이즈비 스스로에게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도메인 중앙사령부는 구조 작업이 은하에서 해야 할 도메인 원정대의 주 임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구조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인력이나 자원을 인가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구 이즈비들이 감옥에서 탈출을 하려면 내부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감자들이 그들 스스로 감옥을 나갈 방법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이즈비로서의 기억과 능력을 되찾을 다양한 방법들이 과거 10,000년도 넘게 지구에서 개발되어 왔습니다. 만 어느 하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약 2500년 전 고타마 시다르타에 의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돌파구가 조성되었다고 에어롤이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가르친 본래의 가르침이나 방법들이 이후 수천 년이 지나면서 분실되거나 수정이 가해졌지요. 부처님의 실용적인 가르침과 방법은 사람들을 노예화하고 통제하여 자기 입속만 차리려는 사제들에 의해 기계적인 종교 의례들로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도메인 원정대 우주통제부 사령관의 지인이 구제국 함대에서 한때 중요한 엔지니어로 일한 장교였습니다. 그는 약 10,000년 전에 구제국 정권의 탄압에 맞서 반란을 주동했다는 이유로 지구행을 선고받아 불가촉 천민 생활을 했던 이즈비였습니다. 그 엔지니어는 수천 년 전에 고도의 과학 즉흥론으로 훈련받은 이즈비였습니다. 이 이즈비는 지구 이즈비와 실종된 부대원 구조에 있어 외견상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안고 있는 도메인을 돕고자 자신의 전문 지식을 적용했습니다. 그와 그를 도운 그의 부인이 이즈비의 기억 메커니즘을 신중하게 관찰하고 실험적인 분석을 한 결과 이즈비는 기억 삭제 요법을 받아도 기억을 되찾을 수 있고 잃어버린 능력 역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억을 회복시켜 주었던 그 효과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내고 발전시켰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구제국 생각 제어 시스템 관리자에 의해 발각되는 일 없이 자신들과 다른 이들에게 그 방법을 적용하려면 그들이 안전하게 훈련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표준화하였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이즈비가 동시에 하나 이상의 몸에 거주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밝혀냈습니다. 이전에는 이것이 도메인 장교에게만 특별히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 그 엔지니어는 지구의 이전 생에서 오스만 제국의 술레이만 1세였습니다. 그의 보좌관은 노예였다가 술레이만 1세를 도와 함께 오스만 제국을 통치했던 그의 부인으로 신분 상승한 하렘의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동시에 다른 몸에서도 살았는데 그 몸은 엘리자베스 여왕으로서 영국을 통치했습니다. 영국 여왕으로서 그녀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요. 그건 오스만 제국의 술탄과 이미 결혼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술레이만 1세는 영국의 식민지 정치가 세실 로즈로 환생했습니다. 세실 로즈로 사는 그의 생애 중에 그의 부인이자 엘리자베스 여왕이었던 그녀가 이번에는 폴란드 공주로 환생했고 그녀는 불행하게도 말년의 로즈를 쫓아다니지요. 결국 그들은 다시 태어나 부부가 되어 가족을 이루고 다시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이런 현상에 주목할 만한 사례가 몇 차례 관찰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강철 재련 공정이 동시에 두 몸에 거주하는 같은 이즈비에 의해 발명된 경우입니다. 하나는 켄터키에 사는 켈리라는 사람이었고 다른 하나는 영국에 사는 베세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똑같은 공정을 착상해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전화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입니다. 전화는 엘리샤 그레이를 포함한 4명의 다른 이들에 의해 동시에 발명되었습니다. 갑자기 전 세계 4대 군대에서 동시에 착상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복잡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4대 군대의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몸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에너지와 능력을 소유한 한 명의 이즈비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난 덕분에 도메인은 실종된 부대원 몇몇을 일부 시간만 그리고 한정된 일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임무로 복귀시키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가령 지구에서 생물학적 몸을 입고 있는 2명의 젊은 여성은 지구에 있으면서 동시에 현재 소행성대에 있는 도메인 원정대 우주 통제부의 통신교환원으로도 활발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 교환원이 하는 일은 도메인 원정대와 도메인 사령부 본부 사이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최근 나 역시 지구에서의 삶을 계속 이어가면서 동시에 도메인 원정대에서 맡은 몇 가지 내 임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어서 내 생물학적 몸이 자고 있는 동안만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원히 지구에 머물러야만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어 나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실종된 도메인 부대원들만이 아니라 지구에 사는 많은 다른 이즈비들도 탈출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봉투에 든 정보를 통해 지구의 실질적인 상황에 좀 더 많이 눈을 떠야 모든 이즈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편지와 인터뷰 필사본을 보내는 이유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 문서들을 출판해 주길 바랍니다. 또한 지구 이즈비들이 지구에서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 기회를 가지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단언컨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황당해 보이지요. 이성적인 사람은 이 내용의 단 한마디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건 단지 자신의 진짜 기억은 삭제당하고 감옥 행성의 전자식으로 조작된 환영 안에서 거짓 정보를 주입당한 이즈비에게 믿을 수 없이 황당해 보이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 상황에서 누가 봐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맞닥뜨리고 있는 진짜 현실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이유라는 것이 실제 현실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 상황의 사실에 직면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구 제국의 지배하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구 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들이 모든 지구, 이즈비들에게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우리의 무지입니다. 불신과 비밀 유지야말로 그들이 가진 가장 효과적인 무기이지요. 동봉한 인터뷰 필사본을 극비에 붙인 정부기관은 구 제국 감옥 관리자가 심은 최면적 명령이 은밀히 주문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에 불과한 이즈비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노예 주인들에 의해 움직이는 무지한 노예들입니다. 모두 기꺼이 더욱더 노예가 되려는 자들이지요. 대개의 지구 이즈비들은 선량하고 정직하고 진정으로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능력 있는 예술가, 경영인, 천재, 자유사상가, 혁명가들입니다. 그들을 가둔 범죄자들 외에는 누구에게도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꼭 구 제국의 기억 삭제 요법과 최면 요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들 과거의 수많은 생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소통하고 조직화하고 반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알려야 하고 이에 대해 함께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소통만이 은폐와 억압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 역시 내가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공개하기를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부디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이 필사본을 공유하십시오. 지구인들이 여기 이곳에서 정말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해 듣는다면 아마 그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선 말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몸을 가지든 가지지 않든 우리의 영원한 미래 어디에 선가 직접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행운을 기약하며